수익이 이렇습니다. 이게 한 달 수익인 건가요? 네네네. 매출이랑 수익이랑 이제 같은 90% 남는다고 보시면 돼요. 대표적으로 이런 내용들이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실제로 영상을 제작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원작자한테 허락을 직접 받아가지고 영상을 올리기도 해요. 여기에 보다 보면은 아 그거라고 생각하실 텐데 그런 영상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게 후회가 돼요. 나는 이걸 왜 남들한테 알려줄 생각을 못했지? 솔직히 말하면 돈 벌기 너무 쉬운 세상이에요. 남한테 지식을 제공하는 것만으로도 돈이 되는 세상이니까 모든 게 다 돈이었는데 그때는 왜 그냥 그걸 즐길 생각만 했는지.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올해 33살이고 광고사, 광고 에이전시 운영하고 있는 신요섭이라고 합니다. 광고 에이전시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뭐 하는지 어떤 광고를 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냥 말 그대로 대행을 해준다는 업이니까 그냥 광고사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이 광고사는 그럼 몇 년 정도 하셨어요? 지금이 4년 차. 4년 차? 네. 광고사 하면 보통 그런 수익 이런 거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SNS 마케팅 쪽에서 얘기를 해보자면은 월에 한 1억 5천 정도 돼요. 네. 월에 1억 5천을 번다고요? 네네네. 매출이 그 정도 되고 광고업을 아시는 분들이라면은 예상은 가실 텐데 광고업이라는 게 다 기술이기 때문에 마진율이 많이 높습니다. 광고업에서 매출 1억 5천이면 사실 대부분 순이익 아닌가요? 맞아요. 근데 저희는 나름 장비라던가 아니면은 앞으로 있을 컨텐츠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투자를 많이 하는 편이라서 다른 데보다는 아마 적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래도 많은 거죠.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네이버 광고, 모델 에이전시, 오늘 얘기 나누기로 한 SNS 마케팅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3년 전에 30살 때부터 시작을 하신 거죠? 네. 어떤 계기로 시작을 하시게 됐는지 궁금해요. 원래는 음식점을 했어요. 처음 가게는 실제로 잘 돼가지고 지금도 어머님이 하고 계세요. 근데 이제 너무 신난 거죠. 어린 나이에 뭔가 이루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그거를 좀 겁없이 2호점을 냈어요. 2호점을 냈는데 너무나도 당연하게 실패했고, 근데 너무 현금 없이 그냥 빚만 내가지고 하다 보니까 일이 너무 커진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제가 망한 이유가 마케팅 비용이 없었다고 생각했어요. 광고 비용이 왜 이렇게 비쌀까, 내가 왜 망했을까, 너무 억울해가지고 그냥 집에서 컴퓨터 한 대 두고 밤새도록 매일매일 일하고 공부하던 게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제 29살에 시작을 하시고 이제 30살, 31살, 32살 이렇게 오셨을 텐데 거기에 따른 매출의 증가가 있을까요? 너무 크죠. 일단 1년 동안은 아예 단 한 푼도 없었고요. 그래가지고 있는 돈 까먹고 알바하고, 그리고 지금 매출이 좀 이 정도로 증대된 거는 사실 1년이 조금 넘어요. 2년이 좀 안 된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혹시 마케팅 대행사 이런 거 어떤 거 하는지 대충 간략적으로 보여주실 수 있나요? 예를 들면은 여기가 별내잖아요. 별내 맛집 치면은 이런 거는 다 당연히 광고고, 여기도 포함해서 광고고, 광고주 업장이 여기 위에 올라오도록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올라오는 것들도 다 광고 대행사 껴서, 그러니까 아닐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 좀 쉽게 가자고 하면은 저희 같은 광고 대행사를 끼는 게 맞긴 하죠. 저희는 상위 노출이라고 하죠. 이 영역이 플레이스 영역이니까 이 부분에 상위 노출하는 거랑, 요즘에는 네이버 블로그라고 안 하고 스마트 블록이라고 하는데 이 영역에 띄우는 일도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보시고 이제 업장에 방문을 하시는 거니까 이런 게 도움이 되죠. SNS 쪽에 수익, 그거는 이렇게는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수익이 이렇습니다. 이게 한 달 수익인 건가요? 네네네. 여기 보시면 7월. 위에 거랑 밑에 거 세 개 합해서 이 정도 돼요. 매출이랑 수익이랑 이제 같은 90% 남는다고 보시면 돼요. 어떤 광고를 맡기시는 거예요? 정확히 SNS 마케팅이라고 하는. 대중 없어요. 내가 내 업장을 소개하기 위해서 그 SNS 플랫폼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은 제일 많은 게 온라인 판매를 위주로 하는 제품들, 그 제품들을 소개서 아니면 이제 제품 광고 PPL을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계정으로 송출하는 거죠. 그 업로드 비용만 산정이 된 거고, 여기에서 또 부가라고 하면은 저희 쪽으로 이제 영상을 제작을 의뢰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런 내용들이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실제로 영상을 제작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원작자한테 허락을 직접 받아가지고 영상을 올리기도 해요. 그러면은 이제 어느 플랫폼이나 요즘 이런 숏폼
쇼츠들이 많이 올라오잖아요. 여기에 보다 보면은 아 그거라고 생각하실 텐데 그런 영상들이에요. 제품 광고도 하고 그다음에 어디 뭐 공간에 대한 광고도 하고 그런 거를 저희가 커뮤니티를 개설해서 양성해가지고 거기에다가 광고주들 제품 올리는 일을 하고 있어요. 여러 커뮤니티에서 보는 이런 것들을 제작하는 게 이제 사람들이 이유 없이 제작하는 게 아니라 돈이 되기 때문에 하는 거다. 근데 사실 너무 당연하잖아요. 내가 일해서 돈 벌기도 바쁜 시간에 재밌는 페이지를 만든다? 그럼 분명히 거기서 수익이 나야 내가 일을 또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느 데나 다 똑같을 것 같아요. 사람들은 이 페이지가 좋아서 팔로우를 누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당연히 그 사람들도 감사하긴 하지만 그게 팔로우 누른다고 해서 돈이 되는 건 아니니까 당연히 외부 광고를 받아서 그 돈으로 운영하는 게 그냥 SNS 커뮤니티예요. 사실 온라인 사업 같은 경우에는 하루아침에 이렇게 바뀔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불안감은 없으신가요? 불안감이 되게 심해요. 되게 병적으로 심하다는 얘기도 많이 들어요. 그래서 실제로 쉬는 날이 없고요. 어쨌거나 빚이 많았다고 했잖아요. 빚이. 그러면은 그 지금 삶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제가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 가지고 가고 싶어요. 뭐 돈을 얼만큼 벌고 싶다, 뭘 사고 싶다, 딱히 막연하게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이 삶을 계속 유지하고 싶어요. 그러려고 그러면은 계속 해야 되는 거고. 앞으로 대표님이 보시기에 이런 광고 대행사나 마케팅 쪽 일들은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너무 블루오션이 아닐까요? 근데 이게 뭐 레드오션, 블루오션 얘기하는 것보다는 워낙 광범위하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오프라인 시장은 땅이 있잖아요. 땅이 뭐 공중에 뭘 세울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온라인 사업은 땅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황무지에다가 내가 건물만 세우면 되는 건데 너무 무궁무진하죠. 그럼 이제 만약에 처음에 이런 쪽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뭐부터 시작하면 될까요? 뭐부터가 아니고 뭐부터 하셨으면 좋겠어요. 뭐부터 뭘 할까 생각을 하는 시간이 좀 아깝다고 생각해요. 저를 돌아보면. 아까 보니까 팔에 문신이 이렇게 있으신데 아 네네네. 혹시 젊었을 때 좀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런 건 전혀 아니고 그 집이 되게 어려웠어요. 그래서 당연히 일선에 좀 일찍 들어갔고 일을 많이 했죠. 돈도 실제로 많이 벌었어요. 그 나이대에 비해서. 예를 들면은 뭐 20대 초중반 뭐 이럴 때인데 500 밑으로 벌어본 적은 없으니까 제가 무슨 기술이 있거나 그랬겠어요. 당연히 일을 많이 한 거겠죠. 근데 제가 쓰는 돈은 없더라고요. 한 달에 100만 원도 눈치 봐가면서 썼어요. 지금은 되게 좀 바보 같은데 그럼 나 문신이라도 할래. 나 이거라도 해야 보상받는 것 같을 것 같아. 그래서 하루 안에 다 한 거예요. 지금은 너무 바보 같은데 어쨌든 그런 반항심 같은 걸로 했는데 일할 때도 불편해요. 굳이 없어도 될 이미지를 만들고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은 지우고 있어요. 한번 살짝 보여주실 수 있나요? 지우고 있는 부분은 등에서부터 지우고 있고 여기는 이렇게 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렸을 때 하신 거를 후회하시고 계신 거예요? 사실 전 지금 봐도 이쁘거든요. 근데 내가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걸 계속 증명해야 돼요. 문신하는 것도 아프잖아요. 지울 때는 정확히 얘기하는데 한 8배 정도 더 아픕니다. 살이 막 터져요. 뭐 안 지우실 거라면은 당연히 뭐 알아서 하시는 거고 와서 한다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따르는 리스크는 감당하셔야 되는 거고. 근데 느껴지는 게 뭐냐면은 이게 없으면 저는 더 잘 될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없애고 있는 중이고. 친구분들이 대표님 이렇게 잘 되고 계신 거 알고 계세요? 그때 당시에 돈이 없었다고 했잖아요. 빚이 1억이에요. 집에 한 50만 원짜리 컴퓨터 하나밖에 없어요. 에어컨도 못 켜요. 그래서 땀 삐질삐질 흘리면서 팬티만 입고 뭐 그렇게 일을 했어요. 내가 이러고 있는 꼴이 너무 처량해서 좀 그래서 좀 되게 펑펑 운 적도 되게 많아요. 그리고 또 눈물 닦고 또 다시 하고 계속 반복. 그래서 그때는 하루에 컴퓨터 앞에 앉아있는 시간이 한 20시간 가까이 됐어요. 앉아서 자고 일어나서 또 하고 계속 반복. 이때 친구들이랑 멀어졌어요. 이게 당연히 다 돈 때문일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자존감이 되게 낮아져요. 그러니까 계속 주변인들하고 계속 트러블이 생겨요. 그러니까 뭐 당연히 제가 너무 미울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저랑도 멀어지고. 그렇죠. 대표님의 자존감이 낮아진다는 건가요? 네. 왜냐면은 가진 게 없으니까. 할 일은 많고 돈은 안 되고 생각보다 되게 미운 사람이 되고 있더라고요. 말도 되게 밉게 하고. 그러니까 여유가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다들. 근데 당연히 제가 이쁜 짓을 안 하는데 제 주위에 있고 싶은 사람이 적을 거 아니에요. 없을 수도 있고.
그렇게 멀어진 것 같아요. 하면서도 희망이나 이런 게 있어서 계속 하신 거일 거 아니에요? 계속 꾸준하게 하게 된 원동력이 뭐였는지. 그러니까 처음에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하면 할수록 이 기술에 대한 가치가 얼마인지를 계속 봤어요. 그러니까 시장 형성이 어떻게 돼 있고 사람들이 내 기술을 얼마에 사고 파는지를 계속 봤어요. 돈이 꽤 많더라고요. 근데 나는 지금 완벽하지가 않아. 내가 이걸 완벽하게 하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내 상품을 이제 설득시킬 수 있을 때 그때 돈을 벌 수 있다는 거를 계획을 세웠죠. 그때까지가 오래 걸린 거고 그게 좀 답답해서 울기도 한 거고. 아마 다들 비슷한 생각 하실 텐데 의미 없는 일이 없더라고요. 나중에 다 돌아보니 뭐 경험이었다라고 하는 것도 분명하기는 한데 그런 게 후회가 돼요. 왜 그걸 상용화를 못 시켰을까? 내가 그때 하고 있던 그 일을 왜 돈으로 연결을 못 시켰을까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예를 들면은 옛날에 한참 친구들이랑 노는 거 좋아할 때 뭐 캠핑도 그렇고 뭐 낚시하는 것도 가끔 친구들이랑 가고 그랬으니까 그런 것들이 돈이 될 수 있거든요. 내가 낚시를 좋아하면 어떻게 돼요? 낚시를 어떻게 하는지 물고기들이 내 찌를 어떻게 무는지 왜 무는지를 알고 싶어 하잖아요. 어디다 쳐봐요? 네이버나 유튜브에 쳐보죠. 나는 왜 그걸 만들 생각을 못했지? 지식을 습득을 했는데 나는 이걸 왜 남들한테 알려줄 생각을 못했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다 돈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요즘 세상이 너무 그렇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돈 벌기 너무 쉬운 세상이에요. 내가 관심 있는 분야를 파가지고 그걸 남한테 지식을 제공하는 것만으로도 돈이 되는 세상이니까 그걸 그냥 영상으로 찍거나 아니면은 글로만 옮겨도 돈이 돼요.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조회수에 따른 수익도 나올 거고 모든 게 다 돈이었는데 그때는 왜 그냥 그걸 즐길 생각만 했는지. 그러니까 즐기는 이 뭐 낚시라고 치면 이 낚시에 대해서 누군가한테 정보를 제공하고 그게 돈이 되거든요. 그럼 내가 그 돈을 갖다 뭐 해요? 낚시 장비 더 좋은 거 사겠죠? 그럼 그게 얼마나 재밌겠어요? 근데 또 그게 욕심이 생기면은 나 이거 사무실도 없고 온라인으로 그럴듯하게 홈페이지도 파고 직원도 고용해가지고 좀 으쌰으쌰 해보겠다 라고 하면 그게 돈이 더 되겠죠? 그럼 또 얼마나 더 재밌겠어요? 이런 거예요. 그게 사업이 된 것 뿐이고 아마 이 얘기를 공감하실 사업자분들이 꽤나 많으실 것 같아요. 돈 벌기 쉬운 세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중에 최고는 저는 광고 대행사. 왜요? 광고 대행사 같은 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온라인은 한계가 없잖아요. 사무실 큰 것도 필요 없고 얼마든지 직원들 써서 레버리지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으니까 뭐 방 안에서 팬티 한 장 입고 할 수도 있고 제 시간을 쓰고 제 몸을 써서 육체적인 노동을 하시거나 이런 직업 같은 경우에는 한계가 있잖아요. 돈을 버는 게. 전 한계 없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공사 일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누구 밑에서 일을 받아가지고 일을 한다는 것은 물론 흙도 묻히고 내가 고생스럽지만 그거 하려고 하는 이유가 첫 번째로 접근성이 쉽고 그러니까 두 번째로는 아무래도 남이 주는 일을 따서 한다는 게 안정감도 들 것이고 그리고 또 돈도 고정적으로 들어올 테니 나만 열심히 하면은 그런 부분이 좀 메리트일 거잖아요. 근데 이거에 대한 한계는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내가 욕심이 나면은 그리고 열심히 할 자신이 있으면은 사람을 내가 쓰면 돼요. 공사 일도 내 발로 뛰어서 나 이렇게 일 잘한다. 그러니까 우리 일 줘라. 다 필요 없고 한 번만 일 시켜봐라. 별로면은 빠지겠다. 안 맡길 사람이 있을까요? 다 이렇게 시작한다고 생각해요. 뭐 그렇게 돼서 몸집이 커졌을 때 당연히 좋은 장비로 일을 더 쉽게 하고 그리고 그런 만큼 직원들이 더 편해지니 더 스펙트럼 넓은 일을 더 다룰 수 있겠죠. 철거만 끝나는 게 아니라 목공일 하시는 분들도 더 들어오실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그런 회사가 갖춰지는 거고 또 모든 일이든 이렇게 연결이 된다고 생각해요. 한계는 본인이 만드는 거죠. 난 여기까지야. 난 지금에 안주하겠어 라고 하면은 그게 안 좋다는 게 아니라 그냥 거기인 거고 나는 조금 이거를 어디까지 키울 마음이 있어 나는 한계를 두지 않겠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물론 리스크는 있겠지만 발전이 있겠죠. 성공하고 싶은 203040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좋은 말씀 한마디. 일단은 그러니까 먼저 얘기하고 싶은 게 저는 성공한 거는 아니고요. 그 길로 가고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아까 뭐 그거 진짜 펑펑 울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간절함이 있으셔야만 무언가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얻어지는 건 없더라고요. 그 대신에 의미 없는 것도 없었고 그러니까 유튜브 보면은 뭐 성공한 사람들의 몇 가지 습관 아니면 뭐 공통점들 있잖아요. 뭐 그런 거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제일 중요한 인생 알고리즘이 간절해야 하는 거 아닐까.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간절하지 않으면은
이룰 수 없잖아요, 뭐든. 그래서 간절해야 한다라고 생각해요. 감사합니다.